네, 안녕하세요. 블립 논문 리뷰를 맡은 국민대학교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이준혁입니다. 목차는 논문의 순서를 따라가도록 했고요. 먼저 앱스트랙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VLP는 많은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 성능을 향상시켰지만 대부분의 사전학습 모델은 이해 기반 태스크나 생성 기반 태스크 중 하나에만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노이즈가 포함된 웹에서 수집한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데이터셋을 확장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이루었지만 논문에서는 이것이 비효율적인 슈퍼비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비전 랭귀지 이해 및 생성 태스크 모두에 유연하게 트랜스퍼되는 새로운 VLP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노이즈가 있는 웹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비전 랭귀지 사전학습의 기존에 있는 모델들의 두 가지 한계점을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관점, 두 번째는 데이터 관점입니다. 모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 베이스이거나 인코더 디코더 베이스 둘 중 하나를 채택했다는 점이 모델 관점에서의 한계점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관점에서 웹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대용량의 데이터셋이긴 하지만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립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믹스처 오브 인코더 디코더라는 MED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효과적인 멀티태스크 사전학습과 유연한 전이학습을 위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MED에서는 세 가지 구조와 그에 따른 오브젝티브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니모달 인코더와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줄여서 ITC라고도 불리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RBEF의 구조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첫 번째 해당되는 이 유니모달에 해당되는 이 학습 방식은 클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와 그에 대응되는 방식은 이미지 텍스트 매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이고, 이에 따른 학습 방식은 이미지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안한 방식인데요. 캡 필트라는 것입니다. 캡셔닝 앤드 필터링의 줄임말이고,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부트스트래핑 하겠다라는 컨셉이고, 파인 튜닝된 MED를 두 가지 모듈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어, 두 가지 모듈은 각각 캡셔너와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캡셔너는 웹 이미지로부터 캡션을 생성을 하는 것이고, 필터는 원본 웹 텍스트와 캡셔너가 생성한 캡션들 중에서 노이즈가 많다고 판단되는 캡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밑에서 보이는 이 그림 자료를 보시면 이제 필터가 X와 체크 표시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웹에서 추출한 텍스트,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캡셔너가 생성한 캡션입니다. 그래서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채택을 한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제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릴레이티드 워크인데요. 여기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미리 학습된 큰 네트워크로부터 작은 네트워크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와 VLP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되었고, 어, 기존 방식에서는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의 클래스 예측을 가지도록 강제했던 반면에, 어, 본 논문 블립에서는 캡필트라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의미적으로 풍부한 캡션을 생성을 하고, 필터가 노이즈가 많은 캡션을 제거함으로써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는 조금 데이터 증강이 편하게 이루어졌지만 언어 분야에서는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블림에서 캡필트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어, 사전학습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 증강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인데요. 크게 MED에 대해서 어, 아키텍처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에 따른 이제 사전학습 오브젝티브, 다음으로는 캡필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가 블립의 아키텍처인데요. 어, 유니모달 인코더는 비전 언어 표현을 온라인하기 위해서 ITC 로스를 사용했고, 비전 랭귀지 인터랙션, 즉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ITM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캡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LM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그 빨간색으로 점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ITC 로스가 적용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미지 인코더는 VIT를 사용했고 텍스트 인코더는 버트를 사용했습니다. VIT는 계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번에 포워드 패스만 사용을 했고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텍스트 트랜스포머 부분은 세 번의 포워드 패스를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에 검정색 화살표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ITM 로스 부분을 계산하는 어,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기서는 어, SA 레이어, 즉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사이에 시각 정보를 주입합니다. 시각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크로스 어텐션 방식을 적용을 해서 시각 정보와 어, 텍스트 정보를 이제 얼라이먼트 해서 ITM 로스에서 어, 이것이 이제 매칭이 되는지 언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사이에서 크로스 어텐션 방식으로 시각 정보를 주입시킵니다. 여기서는 인코더와 다르게 커널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선 당연하게도 여긴 LM 로스, 즉 어, 캡션을 생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디코더에 맞는 셀프 어텐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인코더와 디코더 방식을 알아보았으므로 그에 따른 로스 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ITC 로스는 알베프의 ITC 로스를 참고를 했고 여기서는 소프트 라벨을 사용을 해서 모멘텀 인코더의 학습 목표가 소프트 라벨로 어, 지정해서 네거티브 페어의 잠재적인 정보도 학습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페어로 버려지는 대신에 약간의 정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어, 밑에 수식은 알베프의 ITC 로스를 네, 삽입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ITM 로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ITC 로스보다 조금 더 세밀한 얼라이먼트를 포착하고자 하는 이미지 텍스트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매치드인지 언매치드인지 판단하는 이진 분류 태스크이고요. RBF에서 사용한 하드 네거티브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묘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간의 분리를 학습함으로써 조금 더 정밀하게 그 시각과 언어 사이의 얼라이먼트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M 로스입니다. LM 로스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최적화하고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텍스트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여기서 라벨 스무딩을 사용을 하는데 라벨 스무딩은 간단하게 말해서 특정 라벨에 대한 값을 원핫 인코딩 방식처럼 하드 라벨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다른 라벨에 대해서도 확률을 부여하는, 분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RBF의 MLM 로스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시각 정보를 캡션으로 변환하도록 하는 어, 작용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각 그 인코더, 디코더 블럭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주황색으로 크로스 어텐션, 약간 빨간색으로 바이 어텐션, 바이 셀프 어텐션, 그리고 초록색으로 커즈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있는데, 이 색깔이 같은 것은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습 효율을 높여주고 멀티태스크 학습에 용이하다라고 밝히고 뒤쪽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캡 필트인데요. 여기서는 웹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생성하기 위한 캡셔너를 도입했고, 그리고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를 도입했습니다. 캡셔너는 아까 봤던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에 해당되고, 필터는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캡셔너는 생성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코더를 사용했을 것 같고, 그리고 필터는 이 텍스트가 노이즈가 많은지 노이즈가 적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 ITM 로스를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필터와 캡셔너는 같은 사전학습 MED로 초기화가 되고 각자 휴먼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캡셔너와 필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캡셔너는 웹 이미지가 주어지면 신세틱 캡션을 하나의 이미지당 하나씩 생성을 하게 되고 필터는 원본 웹 텍스트와 신세틱 캡션에서 노이즈가 많은 텍스트를 제거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필터가 어떻게 노이즈가 많은지 판단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ITM 헤드가 언매치드라고 예측을 하면 노이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어,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필터링된 이미지 텍스트 페어와 그리고 아까 사용했었던 휴먼 어노테이티드 페어를 같이 합치게 되면 뉴 데이터셋이 되고 그것을 새로운 모델의 사전학습에 사용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아까 봤던 그 아키텍처를 보면 오른쪽 제일 마지막에 결국 생성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과 필터링 된 것, 그것을 합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렇게 밝히고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뒤쪽에 부록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사람이 직접 모노테이티드한 데이터셋은 왼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코코 데이터셋과 비주얼 게놈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캡필트의 효과에 대해서 어,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캡필트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어, 캡셔너와 필터를 같이 사용한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직접 캡필트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두 가지 정도 살펴보자면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빨간색이 거절되었다라는 표시이고 초록색이 채택되었다, 필터가 채택했다라고 라는 표시인데 TW는 웹 텍스트이고 팁S는 그 생성된 캡션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어, 제거된 캡션은 상당히 동떨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생성된 텍스트를 보면은 상당히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캡션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타낸 실험인데요. 여기서 그 샘플링 방식을 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사용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빈 서치 방식을 사용한 것, 세 번째는 이제 뉴클리어스 샘플링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 노이즈 비율입니다. 노이즈 비율이 25%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어, 해당 샘플링 방식이 어,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놀라운 캡셔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라고 논문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서치는 안전한 캡션을 생성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데이터셋에서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캡션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캡션을 생성을 하고 추가적인 지식의 제공의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쉐어링과 디커플링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제외한 다른 레이어에서 그 가중치를 공유를 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와 있고 어, 네, 밑에서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실험 결과를 보면은 파라미터 공유 때문에 캡셔너에 의해 생성된 노이즈한 캡션이 필터에 의해 필터링된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낮은 노이즈 레이티오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타 모델과의 비교인데요. 네,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캡셔닝 부분에서의 소타 모델과 비교인데요. 여기서 블립에서 조금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모델이 어, 레몬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레몬과 블립을 비교했을 때 블립이 더 나은 점은 어, 레몬이 무거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 네, 무거운 계산을 하는 이유가 사전 학습을 할 때 객체 탐지기를 따로 사용을 하고 또 해상도도 높은 입력 이미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높게 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시간이 느린 것이 단점이고 블립에서는 그런 객체 탐지기도 없고 낮은 해상도의 입력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VQA 성능과 NLVR 성능인데요. 먼저 VQ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VQA는 아시다시피 주어진 이미지와 질문에 대한 정답을 모델이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파인튜닝 과정에서 VQA에 맞는 모델 구조를 재배치하는데요. 오른쪽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 VQA에 맞는 구조를 재배치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LVR인데요. NLVR은 Natural Language Visual Reasoning이라는 태스크입니다. 모델이 문장의 이미지와 이미지 페어를 설명하는 텍스트와 이미지 두 장이 있었을 때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태스크인데요. 이 방식에서도 이런 모델 구조를 채택을 했었고, 어, NLVR 부분에서 분립의 성능을 확인을 해보면, 어, 웹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더 추가를 했을 때 별로 큰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논문 저자들은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다이얼로그인데요. 이 태스크는 자연스러운 대화 세팅에서 VQA를 확장한 태스크이며 이미지와 질문 페어와 그리고 대화 내역을 다 같이 고려해서 답변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서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캡 필트가 성능을 향상을 시켰는데 그게 학습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어, 연구인데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두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둘 다 텍스트의 분량이 24.7M으로 텍스트 양이 비슷하고 텍스트 양이 똑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학습 시간도 비슷할 같게 조건을 맞춰준 다음에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봤더니 두 번째가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을 복제해가지고 분량만 늘린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캡 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한 부분을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해 봤더니 캡 필트를 사용한 것이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 다시 말해 학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캡 필트의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컨티뉴 학습,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같은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면은 이게 성능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계속적인 학습이 훈련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어, 다음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언더스탠딩 베이스 모델과 제너레이션 베이스 모델을 포함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 토탈을 달성한 VLP 프레임워크인 MED를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캡션을 주입하고 노이즈가 있는 캡션은 제거해서 대규모 노이즈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 부트스트랩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멀티모달 혼합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로 컨클루전 다음에 저자들이 밝힌 잠재적인 성능 향상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부트스트래핑을 여러 번 진행을 하면은 성능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당 여러 개의 합성 캡션을 생성을 해서 사전학습 어, 코퍼스를 좀 확대해보면은 더 성능을 높게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다른 캡셔너와 여러 개의 필터를 훈련시켜서 그 모델 앙상블을 진행을 하면은 어, 캡필트의 성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레퍼런스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